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구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가져온 소식 궁금합니다. 네, 그 헌법재판소에 난방용 LP를 배달한 자영업자가 테러범으로 몰렸다는 그 사연인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국 정치 갤러리라는 그 게시판에 실시간 헌재압 가스통 들어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 LP 가스통을 실은 트럭이 헌재로 들어가는 사진과 함께 요즘 시대에 서울에서 가스 쓸리는 나 모든 걸 의심하자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 글에는 그 내일이죠. 최종 변론일에 가스 폭발 테러를 일으키려는 것이라는 등의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변론을 앞두고 가스 테러가 일어날 것이라는 글인데요. 그제부터 관련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한 개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업체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공유하면서 국가정보원과 미국 CIA에 신고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네. 왜 CIA에 신고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게요. 한 이용자는 업체와 통화를 했다면서 아니나 다를까 억양과 말투가 짱 X, 중국인을 낮춰 부르는 말이죠. 비하하는 말. 그 자체였다고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업체를 찾아간 이용자가 업체 사진을 찍어서 공유도 했는데요. 네.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소위 플랜 D라고 하는 윤 대통령을 향한 극단적 테러 가능성이 있다는 음모론이 퍼지면서 네. 가스통 테러와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이 퍼지고 있는 건데요. 네.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대비한 극단적 테러가 준비되고 있다는 황당한 소문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LP가스 가게 사장님이 현재 해명을 했어요. 난방용도 경찰들이 지금 현재 주변에 배치돼서 근무를 서고 있는데 네. 경찰들의 난방용도로 가스를 배달한 건데 어디서 무슨 말이 도는 건지 어제 낮부터 60통이 넘는 전화를 받았다. 외곽에서는 가스를 써야 되니까. 예. 생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헌재측 또 이런 주장을 뒷받침을 했어요. 경찰 경비대가 난방연료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가스통은 사실 극단적인 행동이나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자주 소용하는 소품 아닐까요?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명태균 씨 측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4차례 이상 만났다면서 홍 시장을 압박했는데요. 네. 지난번에 오 시장을 또 4차례 이상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명태균 씨 측이 이번에는 홍준표 시장과의 만남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명 씨의 법률 대리인 남상건 변호사가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홍 시장과 명 씨가 만난 구체적인 날짜와 시기를 제시를 했어요. 네. 먼저 2020년 5월 6일 날 동대구역에서 홍준표, 조혜진, 명태균 이렇게 3명이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21대 총선 출마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조혜진 의원과 홍 시장을 화해시키려는 자리였다고 하고요. 네. 또 2021년 6월에 대구 수성구 당시 홍준표 의원 사무실에서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가 만났고 같은 해 또 11월 17일 서울 송파구 홍 시장 자택에서 역시 이준석과 3사람이 만났다고 전언을 했습니다. 네. 특히 그해 1월 19일이에요. 서울 강남에서 윤석열 대통령, 홍 시장, 명태균 씨 등 3사람이 만났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남 변호사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죠. 당시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홍준표 시장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명 씨가 만남을 주선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이 한 말을 언급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에게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전략 공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게 남 씨의 주장입니다. 네. 홍 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급을 한 바가 있어요. 남 변호사는 명 씨는 내가 장인보다 더 자주 만나는 사람이 홍준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내가 만난 건 그러면 홍준표가 아니라 홍두깨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명 씨와의 만남 자체를 부인해왔던 홍 시장이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할지 주목됩니다. 네, 마지막 소식요. 형편이 어렵다면 라면 한 개를 외상으로 달라는 20대 청년에게 생필품을 챙겨준 슈퍼마켓 사장에게 그 후 벌어진 감동적인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A씨가 지난해 20대 청년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청년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두 분께서 외식할 때 쓰면 좋겠다, 기쁠 것 같다라면서 적은 봉투에 현금 20만 원으로 계산대에 올려놓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네. 이 청년은 몇 달 전에 실직으로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라면 한 개만 외상으로 좀 줄 수 있느냐고 부탁했던 청년인데요. 네. 당시 A씨는 청년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서 라면과 즉석밥, 카레, 생필품 등 5만 원어치 상당의 물건을 챙겨줬다고 합니다. 5만 원어치 상당 챙겨줬는데 20만 원으로 보답을. 그렇습니다. 네. 청년이 재취업에 성공을 한 거죠. 몇 달 뒤에 가게에 다시 들러서 A씨에게 고마움을 전한 것입니다. 뭉클하지만 라면 한 개도 살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사연인데요. 우리 주위를 돌아봐야겠습니다. 훈훈한 소식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CBS 박재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컷으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